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3차 세계대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죠. 트럼프발 관세 폭탄, 그리고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10년 만에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트럼프의 상호 관세,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실 굉장히 주식시장도 큰 충격을 받고 있고 뭐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이 보고서가 바로 해외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보고서인데요. 뭐 입으로도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보편 관세 25%, 중국은 34%. 뭐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 각국마다 무역 적자 규모에 따른 관세율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지만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우리나라 환율도 4월 6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3.7원이 급등을 하는 정말 기록적인 환율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환율 방어가 좀 용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될 정도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충격의 영향에 의해서 6% 폭락,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5% 폭락,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실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가 90일 정도를 상호관세에 대한 발표를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와서 하루 기록으로는 최고치인 12%가 폭등을 했습니다. 뭐 폭등이라는 말이 뭐 그전에 사실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로 보면은 굉장히 폭등이죠. 다우존스는 7.87, S&P 500도 9.52%가 상승을 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좀 출렁이고 있고 4월 6일 같은 경우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실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 나스닥 지수나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지수의 급상승과 더불어서 그 전에 이제 워낙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정도나 하락했느냐라고 봤을 때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GDP 그래프를 항상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조정이 어느 정도는 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나스닥이 이제 12%가 다시 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S&P 500은 16%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 가까이 하락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가가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2년도, 23년도에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데 22, 23년도에 투자했던 분들의 수익을 상당 부분을 데미지를 입을 정도로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GDP 그래프의 기울기와 미국 나스닥 지수의 기울기가 왜곡이 됐을 때는 분명히 해소가 되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한테는 그렇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가까운 우리나라는 이런 대외무역 환경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에 지금 쓸려가느냐 아니면 파도에 올라타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파도에 쓸려가느냐 파도에 올라타느냐 이거 누가 한 말이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말 같기도 하죠. 이 말은 바로 요즘 인기가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죠. 폭삭 속았수다의 양금명이 한 이야기입니다. 요 분이죠. 아이유. 드라마상에는 시대의 어떤 변화에 맞춰가지고 그 변화에 올라타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변화에 휩쓸려서 가버리는 사람은 이제 사실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뭐 트럼프가 동맹이든 동맹이 아니든 할 것 없이 이렇게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FTA를 맺은 나라 아닙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인데 이게 나라 대 나라로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이 FTA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FTA는 그냥 개나 줘버려라. 이미 없어진 이야기가 된 거고요. 이제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을 했습니다. FTA가 아닌 새로운 게임의 룰은 뭐냐? 바로 UFC죠. UFC.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UFC 맞습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링 위에서 약한 자를 쓰러뜨리는 그런 형태의 무역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보복 관세, 그리고 일본도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하자. 그 다음에 동맹들조차도 무시하는 이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유럽이나 다른 각국들이 반미 연대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반미 연대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진짜 반미 연대의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이 불씨가 어디로 튈지를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 주식이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했다가 뭐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이게 과연 지금 누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누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느냐. 자, 사실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면 22, 23, 24년도에 투자를 이미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익이 있었으나 조정에 의해서 수익이 좀 데미지를 입었죠. 그러다가 어제는 또 뭐 12% 다시 상승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공포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잘 보면 여태까지 주식을 투자하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완전히 2020년 이전의 주식 상태로 곤두박질 치게 되면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공포를 느낄 수 있겠죠. 과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 것이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실업률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회색 선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때와 실업률과의 관계. 자, 보시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난 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지금 상황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물론 최근에 약간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실업률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썰이죠, 일종의. 약간은 뭐 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예상들이 사실 그냥 나오는 건 아니다. 경기 침체 전에 항상 낮아졌던 실업률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제가 영화 관상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 관상에 보면은 관상쟁이가 영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높게 오른 파도를 잠시 탔을 뿐이요. 우리는 낮게 쓸려가고 있는 중이었소만 뭐 언젠가는 다시 오를 날이 있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높이 오른 파도가 언젠가는 부서지듯이 말이요. 높이 오른 파도는 언젠가 부서진다.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미국 주식이 대단하긴 하지만 14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 높은 파도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아무도 확실하게 100%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의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가 언제 왔는지를 기준금리의 변화와 함께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높게 올리고 난 이후에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죠.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1980년대 초, 그리고 80년대 중반, 그리고 90년대 초, 2000년대 초 어김없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리고 요 직전에 보여줬던 2022년부터 연준이 올렸던 금리 인상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어김없이 2차 오일 쇼크 이후의 경기 침체, 그리고 중동전과가 더불어 왔던 경기 침체, IMF 신흥국에 왔던 경기 침체, 미국의 닷컴 버블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물론 코로나는 금리와는 뭐 무관하겠지만, 자, 항상 보면 금리를 미국이 강하게 올리고 달러화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난 이후에 부메랑이 날라와서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모습 어떻습니까?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저 트럼프, 이 미국에게 남아있는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미국도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위기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만약에 유발한다면은 어찌 보면 10년 만에 또다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아마 우리 필쌤TV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목돈을 넣어놓고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적립식 투자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난 투자 성과가 나지 않는다. 물론 투자 성과가 나죠.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성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똑같이 지난 S&P 500 지수의 3년간의 수익률이 굉장히 환상적이었는데 그 수익률이 앞으로 똑같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적립식 투자에서는 정기 적금보다 한 506만 원 정도 이상은 더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정말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1억 이상을 모은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분산 투자를 좀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 미국 주식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올해 초의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S&P 500으로 얘기하면 6천 정도 됐겠죠. 그 수준보단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1억 정도의 자본을 모은 분이라면 분산 투자를 조금씩 시작하는 것은 좋겠다. 그러나 1억을 아직 모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직은 좀 섣부른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저히 낮아진 하방 변동성, 그러니까 하방으로 변동 더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제 미국 주식을 계속 바라보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분산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가 됐다. 단 조건은 1억 이상 모은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릴 텐데 내 성향이 적극 투자형이다. 그런데 22, 23년도에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한 1억 정도 모았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기적금과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걸 5대5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중립 투자형이다. 적극 투자형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한 30%. 그리고 나는 안정지향형이다 라고 한다면은 10에서 20% 정도를 투자하시고 나머지를 정기적금 하시면 딱 되겠다. 적립식 투자에서는 굉장히 강한 손실도 없지만 굉장히 강한 수익도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쪼개서 투자하시게 되는 방식이 평균적인 단가로 사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수익도 굉장히 대단한 손실도 없으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낮아졌을 때 조금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과거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153만 원씩 3년간 S&P 500 지수에 투자했을 때 과거 수익률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최고 506만 원에서 마이너스 362였던 것이 이제는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좀 줄어드는 형태의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막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년 후에 종가가 지금보다 높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 좀 하락하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원금을 확보하시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한 번을 사도 두 번을 사든 좀이라도 떨어지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뭔가 내가 굉장히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쓰는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트레이딩에서는 변혁적 성장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변혁적 성장이라는 거는 주식을 해서 이렇게 1억을 모으고 2억을 모아서 이게 창업으로 가든 뭐 투자로 가든 뭐 내 집 마련으로 가든 뭐 이렇게 가서 갑자기 자산이 막 1.5배, 2배 올라가는 변혁적 성장이 생기는 거지. 주식 그 수익률 게임, 물론 이게 적금보다 좋을 때는 조금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이걸로 변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을 계속 못하면서 아쉬워하고 남들은 막 수익률이 많이 났다 그러니까 약간 좀 소외되는 느낌 이렇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대단한 변혁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는 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혼란스러운 금융시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또 트럼프가 90일 정도 관세를 유예한다고 했으니 이걸 협상카드로 사용을 해서 뭔가를 또 얻어내겠죠. 주식시장은 상당히 한동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혼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내가 적극 투자형이다. 그런데 내가 미국 주식에서 뭔가 물려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뭐 5대5 정도로 정기적금과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중립형이면 7대3, 그리고 안정지향형이면 8대2 정도. 그리고 너무 변동성이 있어서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또 막상 해보면 쉽진 않겠지만 수익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넣은 원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그게 커다란 변혁적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를 3년간 꾸준히 정기적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넣어서 원금 자체가 5,500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수익률이 꽤 그래도 매력적인 수익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률의 게임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언제나 원금을 늘리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는 그 평범한 길을 가지 마시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비범한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 위기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서 자산 성장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